자, 39번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 옛날에는 3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11월 3일을 가리켜요. 언제냐면 1929년 11월 3일 지금의 이제 학생의 날로 돼 있는 건데 이게 바로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자, 근데 이제 지회가 많이 생겼는데 그 지회를 통해서 진상조사단도 파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대회를 열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보고대회까지 열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누가 일제가 이제 탄압하면서 구속시켜 버리는 바람에 이제 전국 대회는 열지 못했어요. 자,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얘기하는 거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조사해 가지고 널리 퍼뜨린 단체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신간회는 60만 세 운동으로 시작된 거예요. 천도교 그다음에 공산당 등이 이제 좌우합작으로 그다음에 이제 학생 등이 주도하게 되는데 천주교 공산당은 미리 끌려갔기 때문에 잘 못하고 학생들이 하다가 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좌합작이 일어나면서 이제 민웅회라든가 정우회 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여자 좌합작 단체는 근우회라고 있었다는 거죠. 합법적이에요. 4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었다. 141개의 지회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지회들이 이거를 이제 버티게 되는 거예요. 우익으로 이상재가 회장이 되고 좌익으로 홍명희가 부회장이 되면서 이제 좌합작 운동, 즉 유일당 운동으로 시작된 거다는 거죠. 만주에서는 이제 유일당 운동으로 혁신회, 그다음에 국민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국내에서는 신간회가 만들어져요. 신간회는 뭐냐면 새로운 줄기라는 뜻이죠. 고목나무에 줄기, 새로운 줄기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나무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신간회라는 뜻이 있죠.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창립이 돼가지고 잘 하다가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많은 좌익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홍명희 등도 뭐 잡혀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경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체가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게 바로 신간회다.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합법적인 사회운동 단체였기 때문에 대놓고 드러내놓고 독립운동을 하기 어려웠다라는 게 바로 신간회입니다.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 선생이 써주는데 이거를 활동지침으로 삼은 건 의열단이죠. 의열단. 김원봉의 의열단이 되고요. 조선학운동을 전개했던 건 30년대 보한문,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선생 등이 이제 여의당 다산 정혜공 선생의 저서를 간행하게 됩니다. 조성의 삼균제를 기초로 기본 강령을 발표한 거는 이제 뭘까요? 임시정부, 충칭으로 갔던 임시정부가 발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민회 등에서는 안청 선생이 대성학교, 이승훈 선생이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민족교육을 전개했다. 이거는 신민회에서 하게 되는 건 1907년 이후에 국내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좌우지간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1929년인데 미리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언제 1927년에 만들었던 그 신간회가 전국적으로 널리 퍼뜨리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천 공화민전 신간성명 근호사사 이렇게 외우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자, 친일단체 조직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친일단체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사이토 마코토라는 애가 이제 뭐요? 3.1운동 이후에 새로운 총독이 돼가지고 이제 민족을 이간질시킵니다. 이때가 바로 문보산치입니다. 문보산치. 소위 문화통치 한다고 하면서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죠. 보통 경찰 통치 한다고 하면서 고등계 둬가지고 이제 독립운동가 색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일파 등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민족을 이간질시키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삼위증 식격으로 이제 일본에 쌀을 수출하게 되는 거고 또 사회주의 사상을 탄압한다고 하면서 이제 치안유지법을 만들지만 단체 등도 치안유지법으로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보산치 알고 있으면 쉽게 고를 수가 있어요. 답은 그렇죠. 무원해토 때는 이제 10년 됩니다. 토지조사령 그다음에 회사령 그렇죠. 무원해토 때 무단통치, 그 헌병경찰 통치. 그래서 무원해토 때는 다 10년대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20년대는 뭐라고요? 문보산치. 그렇죠. 자,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는, 자, 조선불교 유신회에서 사찰령 철폐운동을 했다. 누굴까요? 만해 한용운 선생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는, 뭘까요? 천도교는 이제, 만세보 등을 이제 강정희 전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일제 강정희 때는 뭐예요?
개벽이라는 종합 잡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개벽. 대종교는 이제 만주에서 특히 북간도에서 이제 북로군정서 중광단 북로군정서 만들고 청산리 전투에 이제 참여하게 되죠. 청산리 전투. 이 바로 뭐라고요? 이 바로 대종교다. 대종교. 청산리 전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민단을 조직해. 의민단은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이거는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의민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청산리 때 같이 참여하는 대종교도 있고 대종교 북로군정서도 있고 여기에 사령관은 김좌진이고 의민단은 천주교 독립운동 단체가 되겠습니다. 개벽 그렇죠. 개벽 그렇죠. 개벽을 발행해서 민족의식을 고치는 게 바로 이 천도교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저항시를 실어가지고 이제 개벽이 폐간되기도 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이성화 선생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걸 실었기 때문이죠. 경향신문은 이제 천주교 잡지입니다. 천주교. 이거는 이제 1906년에 일제강점기 전이죠. 배제학당도 일제강점기 전이죠. 85년에 이제 배가 아프죠. 아펜젤러 또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되겠습니다.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자신의 결사한 거는 천도교가 아니라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이렇게 막는 거죠. 답은 2번이다. 자, 다시 천도교는 뭐라고요? 천도교는 뭐라고요? 만세보가 있었고, 그쵸?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1906년 일제강점기 전이고요. 일제강점기 때는 잡지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개벽이라는 잡지다. 다시 2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일본으로 건너갔죠.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쵸? 분노하고 김구가 조직한 구의 봉길, 그쵸? 구의 봉길이 됩니다. 김구는 애국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분을 파견하는데 이 바로 이봉창입니다. 이봉창. 봉자가 들어가는데 윤봉길입니다. 이봉창 의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상하이 신문에서 불행부중 아깝게 안 맞췄다 이렇게 한 거예요. 폭탄을 던졌지만 제대로 폭발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왕이 탄 마차가 아니라 대신에 탄 마차에 모르고 던지게 됩니다. 자, 그거를 이제 비판했던 상하이 신문을 이제 공격하면서 상하이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이제 일본들이 승리했다고 승전 축하연을 이때 천장절에서 일본의 왕이 생일을 겸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 여기에 이제 물병, 도시락 폭탄을 던지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윤봉길 그죠. 윤봉길. 그래서 구의 봉길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구의 봉길. 자, 윤봉길을 기억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봉창도 있었고 윤봉길까지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영릉과 흥정선 전투는 이제 양세봉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미얀마 전선은 이제 영국군을 도와서 한국 광복군이 됩니다. 국권 반환 요구서는 의복 반병찬 임병찬 선생입니다. 조선명 간부학교. 이건 누구냐면 이제 의열단의 누구예요? 김원봉 이렇게 됩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역사의 발전 과정은 특수성이 아니라 자, 역사 법칙에 의해서, 그쵸? 같은 궤도로 간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우리가 딱 정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특성, 절망을 보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일제의 정체성, 우리는 고대 노예사회에 정체되어 있었는데 자기네가 근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지고 반박한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백남훈이라는 분이다. 백남훈. 이분은 조선 봉건 사회경제사, 봉건자가 빠지기도 하죠. 그렇죠? 조선 사회경제사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회경제사를 저술한 분이에요. 뭘 비판했다고요? 일제의 식민사관 정체성론을 비판한 분이다. 백남훈. 그래서 우리가 근대사회 태동기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이제 백남훈의 조선 사회경제사 등의 힘입은 바가 크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은 공산주의니까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붕괴될 것이다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거고, 자, 근대사회 태동기, 자본주의의 맹아, 자본주의에 싹이 떴다는 것을 증명하신 분이 바로 백남훈이다라는 거죠. 조선 편수에 참여해가지고 친일파로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최남선입니다. 최남선. 또 진단학교 창립한 사람은 지금 이병도, 독립운동 혈사 박은식, 한일관계 사례지 편찬한 것도 박은식 선생이 주도하게 됩니다. 자,
44번. 베를린 올림픽 하면은 손기정이죠. 누구나 다 알죠. 그렇지만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어떻게? 준백보손해, 준백보손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이제 통과되는데 33년에. 아까 얘기한 백남훈의 이제 사회경제사, 정체성론 비판. 그리고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의 자, 조선학 운동이 또 있어요. 조선학 운동. 이게 바로 손기정이죠.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 36년. 또 안익태는 애국가라는 걸 애국가를 이제 작곡하죠. 경성제국당은 24년경이죠. 신경영파도 20년대. 나온규 아리랑도 이제 배꽃 찐빼리 그래가지고 20년, 26년경입니다. 근후에 27년, 그렇죠. 27년 바로 신간회의 자매단체니까, 그렇죠. 자, 이유를 물어본 이유, 그렇죠. 36년 이유를 물어봤다. 36년 이유는 뭘까요? 국가 총동원령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조선어 학계 사건이 일어나요. 조선어 학계 사건. 이게 42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어 학회를 이제 발달시키는 거죠. 특히 조선어 사전을 만들려고 하니까 말모이 이런 걸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고문시켜가지고 조선어 못 쓰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고문시켜서 조선어 학회를 완전히 풍비박산되게 만든 사건이 42년도에 일어나는데 그거는 손기정 우승 이유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전이고요. 자, 45번 이제 현대사가 나오네요. 그렇죠? 현대사. 50 총선가 있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이 있었다는 거죠. 국회에 대한 설명이죠. 국회는 이게 재헌의회를 얘기하는 건데 재헌의회에서 통과시킨 게 뭐냐면요.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반민법이라고 불리죠. 국가보안법이랍니다.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이제 합법적 단체로 유엔에서 승인받는 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기구철, 농지개혁법과 귀속재산 처리법, 김구함살, 그다음에 미군철수 등이 이제 49년도라는 거죠. 자, 재헌의회에서 한 게 바로 요거 네 가지입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농지개혁법, 귀속재산 처리법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겠어요? 답이 요거죠. 유상무에서 유상분배 농지개혁법을 제정했다. 49년도에 제정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먼저 46년도에 먼저 농지개혁을 하게 됩니다. 유상몰수 아니 무상몰수 무상분배 지들 거 다 몰수해가지고 무상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먼저. 민의원 참여 양원으로 운영된 거는 이제 자유당 정부 무너지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4.19 이후에가 되고요. 운영된 거는 한미 FTA를 비준한 거는 이제 체결한 거는 노무현 정부, 비준한 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됩니다. 초대 대통령 중진한 철편은 4.45입기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죠. 자, 3분의 1이 통일지국면에서 선출돼서 유신정무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유신체제 때 만들어지는 거다. 박정희 정부 때죠. 하여튼 이 재헌의회를 보면 재헌의회 때는 이렇게 자 농지개혁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귀속재산 처리법,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반민법,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등이 있었다. 46번 보겠습니다. 자, 대령집 주부, 대령집 주부가 뭐냐 이거죠. 자, 이분을 이제 누구냐 이거죠. 얼굴은 모르더라도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파리 강화의 민족 대표로 참여했어요. 신한청년당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수립되면서 이제 또다시 대표가 되죠. 민족혁명당에 참여했다. 민혁당이라고 하죠. 누가 이끌었던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소왕 그 다음에 지청청이랑 같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임시정부 부주석이 되는데 주석은 누구예요? 김구죠. 자, 이게 바로 1차부터 2차, 3차, 4차, 5차를 얘기하는데 임시정부의 이제 개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1차 때는 대통령제로 만들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주대하게 됩니다. 이게 1차 개헌이 됩니다. 2차 때는 이제 국무령 제도로 바꿉니다. 이승만을 탄핵하고 국무령 제도로 바꾸는데 이제 초대 국무령이 이제 내각을 구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구까지 내려오게 돼요. 김구가 이제 국무령이 돼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칭에 가서 주석제로 이제 두게 됩니다. 주석제로 둬가지고 가장 강력한 집권 체제를 만들었다가 김규식을 모셔오면서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이제 추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차 개헌 때는 바로 주석과 부주석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석과 부주석으로 있으면서 이제 광복을 맞고, 이때
김일성이랑 김두봉, 북한에는 김일성, 김두봉이 있는데 김일성, 김두봉하고 이제 사기매담을 제안하게 되는 게 바로 김구, 김규식이 되는 거예요. 자, 주석과 부주석이 있다가, 그쵸?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하여튼 김규식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답이 뭐겠어요? 남북협상에 참여했다는 거죠.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민족자주연맹. 의열단 누구예요? 김원봉이죠. 흥사단 누굴까요? 안창호 선생입니다. 신흥 강섭소 독립 자 양성했다. 이회영, 이시영 이런 분들이다. 그다음에 이제 일제 폐망과 조선 건국동맹은 누굴까요? 여운형입니다. 여운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47번 보겠습니다. 과도입법의회 의장도 되기도 하는 게 바로 김규식이죠. 47번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자, 그다음에 중국, 즉 유엔과 그다음에 인민군 최고사령관, 뭐 김일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누가 인민군 지원군 사령관, 중국군. 이 세 군데에서 자, 사인했다. 이게 바로 뭐요? 휴전협정. 그래서 우리는 사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북진 통일을 했기 때문에, 북진 통일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인하지 않고 이렇게 유엔군과 중국군과 북한군만 사인했다. 그 전에 이승만의 방공포로 석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체결이 이제 좀 지연됐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연된 거를 이제 풀어보려고 만든 것도 방공포로 석방도 만들어진 거죠. 하여튼 포로 성황 문제로 지연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해결해 보려고 이승만은 방공포를 석방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승만이 막 쫓겨날 수도 있었는데 이승만을 달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공포로 석방이 이루어지고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북한도 이제 만만치 않았죠. 왜 내부가 이제 혼란스러웠고 얘네들도 재건운동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한미동맹이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밀설면 경제원조가 시작되고 상호방어조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휴전협정은 바로 뭐예요? 2km, 2km씩 서로 4km를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준입국 감독위원회 등을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무장지대 설정하고 포로성화 문제로 지연됐다는 거죠. 군정이 종식되는 계기,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종식되는 계기. 이거는 이제 북쪽은 소련군이 김일성을 간접 통치자로 둬가지고, 미국은 이제 뭐예요? 우리는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렇죠? 정부가 수립되면서 군정이 종식되는 거죠. 에치슨 선언 때문에 이제 6.25가 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에치슨 선언으로 한반도와 그다음에 대만을 한반도와 뭐요? 대만 등을 이제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가 뭐요? 오판하게 된다는 거죠. 자, 48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부 시기 뭐냐 그죠? 가정부 시기. 인혁당 재건이 사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민청학년 사건, 민주청년 연합 그런 학생연합이 있었는데 그거 사건. 그다음에 인혁당 재건이 사건 등을 조작해가지고 사형을 선고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되자마자 바로 죽여버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도혜종 이런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언제 때냐면 1974년경입니다. 4년 이후인데 이게 자유언론 실천연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동아일보 이제 해직기자 등이 이제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저항하게 되는 유신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신체제. 그렇죠. 바로 사공하고 박정희 정부 때를 얘기하는데 이게 끝물이 뭐가 일어나냐면요. YH 노동자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무자비하게 탄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YS 김영삼 그 당시에 신민당 총재가 미국한테 지원을 끊어라 이렇게 이제 회견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사대주의자 해가지고 김영삼을 제명시켜 버립니다. 국회의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산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나죠. 부산 마산 항쟁을 이제 뭐 100만 명, 200만 명 죽여도 좋다고 하는 차지철 등이 막 나불나불 되니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차지철을 죽이면서 같이 죽이죠. 박정희를. 이게 바로 12.6 사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부지리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이 되는 게 바로 YS부 12.6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자, 자유언론 실천연합 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청학년 사건 등이 있었고 인혁당 재건이 사건 등도 있었다는 거죠. 즉 언론도 탄압하고 학생들도 탄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 등을 이렇게 국가보안법으로 몰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바로 죽여버리는 이런 잔인무도한 사건들이 유신체제 때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YH 사건도 있었다. 그래서 YS부 11.6체로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상위 방해 조약은 이제 이승만 정부 때죠. 그렇죠? 금융실명제는 누구 때요?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때, 삼천교육 때는 전두환이, 그렇죠? 진보당의 조공을 제거하는 것도 이제 이승만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자, 49번 민주화운동 치안본부 남영동 대검 분실 이것을 죽은 학생이 바로 박종철입니다. 이거 박종철입니다. 독재타도 민주화 도화성이 됐죠. 민주화운동이 바로 뭐냐면 6월 항쟁이 됩니다. 자, 천만인 개헌 서명운동이 있었어요. 독재타도 자 있었다면서. 그다음 이제 박종철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전두환 대통령은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만든 헌법으로 후계자한테 물려주겠다는 거죠. 후계자는 바로 노태우가 되는 거죠. 근데 열받은 연세대학교 학생 누가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고 죽게 되죠. 그래서 천박사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 9일 날 맞았는데 6월 10일부터 60 항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6월 항쟁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항복하는 게 바로 6.29 선언. 그리고 이때 구차개헌이 이루어지면서 구차개헌으로 자 대통령 직선제. 그다음에 뭐야? 5년 단임제 지금 이루어지죠. 5년 단임제가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몇 차개헌이라고요? 구차개헌이라는 거죠. 지금도 구차개헌이 이루어지고 이때가 바로 육공화국이죠. 육공화국 구차개헌 이렇게 됩니다. 구차개헌으로 육공화국이 만들어졌다. 답이 뭘까요? 바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장면 내각에 주범하는 거는 4.19 그렇죠. 한육구 정상에 반대하는 거는 이제 6.3 사태라고 64년도 일어났어요. 신군부 무력제명에 저항하는 거는 80년에 80, 5.18이죠. 3.15 부정선거에 나오는 60, 4.19입니다. 이건 4.19입니다. 하여튼 3번이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힘들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50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사료도 풍부하고 이거를 하고 나면 실력이 엄청 길러지는 느낌이 있고 진짜 실력이 많이 길러집니다. 다음 정부 시기 되는 거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죠. 그리고 이제 유엔에 동시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기본합의서, 그다음에 비핵화 공동선언, 소련과 중국과 수교하는 내가 누굴까요? 북방 외교를 잘했던 정부가 누구냐면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올북 질환총 소중 유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77선언이라는 걸 발표해요. 선의의 동반자다 북한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을 발표해가지고 점진적인 통일을 하자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총리급 회담까지 열게 됩니다. 정상회담 아니지만 총리급 회담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랑 회담하면서 소련과 수교하게 됩니다. 언제? 90년에. 자, 그리고 중국과 수교하게 돼요. 언제? 92년에. 그리고 유기핵이 바로 이건데 이게 91년도에. 그래서 순서대로 유기핵 중인데 여러분 잘 안 이어지니까 소중한 유기핵으로 이어지면 잘 이어지다는 거죠. 그래서 소중하고 가로아래 유기핵을 넣어주면 되죠. 올북 질환총 소중 유기핵. 그 다음에 이제 문민실 제주기 TOF 이렇게 나갑니다. 자, 하여튼 올북 질환총 소중 유기핵은 바로 노태우 정부인데 이때가 육공화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면 개헌이 안 됐기 때문에 공화국이라는 거는 이제 1, 2 붙이는 거는 헌법이 크게 바뀌었을 때 헌법이 7년 단임제에서 5년 단임제 직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9차 개헌이라고 하고 6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환은 8차 개헌이고 5공화국이 되는 거죠. 하여튼 올북 질환총 소중 유기핵은 바로 노태우 정부 6공화국이 시작되는 건데 뭐라고요? 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북방 외교를 했고 77선언 즉 한민족 공동 통일 방안 그다음에 총리 회담 즉 올림픽 하면서 북쪽에 있었던 많은 공산국가들이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련과 중국과 수교하게 되고 유엔에 동시가입하는 유엔 동시가입 여기 나오죠. 유엔 동시가입. 그다음에 중국 소련과 수교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게 바로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이에요. 유엔 동시가입하고 그다음에 기본합의서를 두게 됩니다. 기본합의서는 이제 우리는 특수관계다. 내부적으로 하자 이거죠. 침략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그때 사인을 했지만 이제 잘 지키지 않는 게 바로 비핵화 공동선언입니다. 뭐요? 남북 기본합의서 그렇죠. 기본합의서를 꼭 기억해 두셔라. 7.3 공동성명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죠. 개성공업지구 합의한 거는 김대중 정부. 13호 공동선언은 노무현 정부. 이산가족 최초 성사시킨 1회 안에서 성사시킨 거는 이제 뭐 전두환 정부 때 1회 안에서 성사시킨 적이 있어요. 정리가 되는 거는 이제 김대중 정부지만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전두환 정부. 이거는 노무현 정부. 그죠?
요거는 김대중 정부, 요거는 뭐라고? 박지원 정부라는 거죠. 기본합의서는 뭐라고요?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그다음에 유엔 동시가입 누구라고요? 노태우 정부. 소련이 노태우 정부. 소련 중국과 수교한 건 어디라고요? 노태우 정부.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구구단 2918 처음에는 안 나왔지만 하다 보면 나오는 거죠. 열심히 연습하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도 해줘야 됩니다. 요 노태우 정부는 뭐라고요? 월북 질환총 소중 6위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출제자 의도까지 파악한 정도에서 선생님 수준까지 가는 정도에서 준 전문가 수준에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거죠. 월북 질환총 소중 6위 이 바로 노태우 정부 때 얘기다. 하나씩 풀어보고 여러분 써보세요. 꼭 써보시고 거꾸로 학습도 해보시고 거꾸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도 하시고 압축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꼭 나누어서 정리한다. 그렇죠? 그리고 가리고 한쪽을 가리고 말해본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반쪽 학습, 하프 스터디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 방법들 하시면 여러분들 꼭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